안녕하세요. 유명수학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원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오답률이 좀 높을 수 있고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는 풀리기 쉬운 문제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가볍게 뭐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요 문제인데요. 자, 순환소수 이 녀석의 소수점 아래 98번째 자리 숫자를 A, 요 녀석의 소수점 아래 95번째 자리 숫자를 B라고 놨을 때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익숙하게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녀석의 경우에 두 개, 43, 43, 43, 0.434343 반복되는 거예요. 뭐 몇 개가 반복돼요? 두 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98번째, 역시 짝수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도 딱 떨어져요. 나머지가 없어. 자, 그럼 결국에 43, 43 해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98번째 자릿수는 3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요렇게 만나버리면 이 녀석의 95번째를 찾아라 이래버리면 약간 좀 긴장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접근해 봅시다. 9317에서 9317 그 다음번에는 317만 반복이 돼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95번째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9를 빼버려요. 한번 건너뛰자고. 그럼 9를 빼버리면 95번째가 아니라 94번째만 찾으면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17, 317, 3개가 반복된다. 자, 3개씩이 반복된다 그랬을 때 얘를 3으로 나누고 나면 93에 딱 떨어지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1. 우리는 그 녀석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자리 누구에서 끝난다? 3에서 끝난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물어보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 제외하고 또는 두 개 제외하고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7번 문제를 좀 볼 거예요. 17번 문제를 보면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원가, 정가, 뭐 이런 이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일단 얘를 풀려고 하면 조금 글씨 다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표로 좀 정리를 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거를 X, Y로 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낮은 화장품의 원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식이 바로 안 나오면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두 종류 화장품을 만든대. 두 종류 화장품. 그럼 한 종류의 가격이 X, Y가 될 거예요. 그쵸? 뭐가? 원가가. 근데 그 원가에 몇 프로를 붙였어? 15%의 이익을 붙였어. 그럼 15%의 이익이면 이 녀석의 15%면 0.15x만큼의 이익을 붙였어. 얘가 원가고요. 얘가 이익이에요. 얘도 0.15의 y를 붙였어요. 자, 이렇게 15%의 이익을 각각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럼 정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붙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원가에 이익을 더한 게 정가예요. 정가, 내가 정하는 가격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15x가 되고 얘는 1.15y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정했더니 합이 25,300원, 차가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이 요 둘의 합이겠죠. 1.15y, x 더하기 1.15y를 한 게 얼마다? 25,300원. 25,300원. 이렇게 된다. 자, x에서, x 큰 가격, y는 작은 가격, 그렇게 넣으면 되겠죠? 우리 y 구할 거예요. x에서 y를 뺀 게 얼마다? 2,000원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거를 읽으면서 얘를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식으로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훨씬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설명해 줬어요. 자, 18번. 자, 요 문제는요, 제가 이거 거의 모든 학교 시험지에 꼭 나오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쉬운 어떤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뭘 해줬냐면요, 기준수라는 걸 해줬어요. 기준수 얼마? 10. 자, 얘 무슨 말인지 x에다가 y가 x의 함수다. 함수냐 아니냐라고 하면 함수의 조건은 예를 들어서 x가 하나일 때 y도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함수예요. y가 하나일 때 x도 하나인 거, 그게 함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수 10이라고 놨을 때 x에다가 10을 한번 넣어봅시다. 10을 넣어봅시다. 10을 계산할 거냐고요? 아니요, 계산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10을 기준수 10을 넣어놓고요, 자연수 10의 배수라고 했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래서 얘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자, 10살인 나보다 24살 많은 삼촌, 당연히 하나로 정해주잖아요. 34세. 그죠? 그럼 시속 30일 때 10시간 동안 달린 거리, 거시속 해가지고 y 나오잖아요. 하나. 자, 한 변의 길이 10일 때 정사각형 둘레, 역시 하나 나오겠죠? 한 개에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개 살 때 지불한 금액, 역시 한 가지 나오겠죠? 이해되죠? 자, 그렇게 x에다가 우리가 기준수 10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을 봤을 때 여러 종류로 나오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한 종류로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2, 3, 4, 5는 맞는 거고 이 1번이 함수가 아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기준수를 넣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오답, 실수 이런 거 없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역시 이 문제도 어려워서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우리 대원 중 친구들이 문제 풀다 보면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10을 봅시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그거 알고 있나요? 연립방정식에 나오는 이 녀석과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똑같은 식이에요. 이 녀석을 우리는 함수로 가게 되면 y는 이라고 쓰게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쓸 뿐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것이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결국 반대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 녀석을 보니 식이 온전하네? 식이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결국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x, y 절편을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y절편 얼마겠어요? 당연히 6일 거고요. x절편 얼마겠어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6 나오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꼭 필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건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요 A를 구해야 되는데요. A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 교점, 어느 점, 결국 얘가 공통이니까 이 점 하나만 알면 XY 집어넣어서 A 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2를 집어넣었을 때 누구에다가? Y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X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요 녀석이 4,2다. 4,2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끝났어요. x에다가 4, y에다 2 집어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에 대한 관계를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